발표의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무대에 섰습니다. 준비한 걸 말하려는데 말이 조금 느렸습니다. 아니, 이게, 발음이 조금 엇갈렸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마이크 앞에 선 아들한테는 크게 들렸을 겁니다. 아들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객석을 봤습니다. 엄마 자리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웃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크게 손이 빨개지도록 박수를 쳤습니다. 아빠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였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엔 아들이랑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는지 하나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아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걸었는데 대답이 조금 늦었습니다. 아들은 영문을 모르고 한참 기다렸습니다. 엄마는 창문으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나가지 못했습니다. 유리창에 손만 얹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하였습니다. 엄마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읽고 다시 읽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건 아들 얼굴이었습니다. 친구 없이 혼자 서 있던 아들. 객석에서 엄마 얼굴만 찾던 아들. 아빠 자리가 비어 있는 걸 눈치챘는지 못 챘는지도 모를 그 얼굴. 저 아이 곁에 내가 없으면.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렸습니다. 엄마는 결과지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얀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지체 장애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였습니다. 왼쪽 손발이 조금 불편하고 말이 조금 느립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그 전부가 이 집에서는 늘 무거웠습니다. 엄마는 이상하게 남편한테 죄를 지은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았습니다. 아이가 흘리면 눈치를 봤습니다. 아이가 버벅이면 먼저 수습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침묵이 가끔은 말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국을 흘렸습니다. 식탁 위로 국물이 번졌습니다. 아들이 얼른 손으로 닦으려 했지만 불편한 손이 오히려 더 넓게 퍼뜨렸습니다. 아빠가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식탁이 조용했기 때문에 다 들렸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의자를 뒤로 조금 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봤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행주를 들고 왔습니다. 닦으면서 아빠 쪽을 한번 봤습니다. 핸드폰만 보고 있는 얼굴. 엄마는 다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괜찮아. 아들한테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 엄마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아빠 친구가 집에 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반갑다고 다가갔습니다. 아들은 원래 그랬습니다. 사람을 보면 먼저 다가가는 아이였습니다. 아빠 친구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빠는 짧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방에 가 있어. 아들이 살짝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곤 영문을 모른 채 들어갔습니다. 애가 조금 불편하구나. 아빠는 맥주잔을 들면서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조금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부엌에서 엄마가 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칼이 멈췄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주를 접시에 담아서 거실로 가져다 줬습니다. 웃으면서 아무것도 못 들은 것처럼. 그날 밤 엄마는 혼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다 끝냈는데도 싱크대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응. 조금 그래. 그 말이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냥 좀 받아들이면 안 돼? 무슨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엄마는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를 특수반으로 보내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선생님께 전화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얼굴을 보고 그냥 삼켰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결국엔 혼자 결정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몸이 조금 불편합니다. 하지만 배우는 건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날 일은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엄마는 장바구니를 들고 걷다가 카페 유리창 앞에서 멈췄습니다. 남편이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웃었습니다. 남편이 따라 웃습니다. 집에서는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집에서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밥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기 저 사람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채로 그냥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유리창 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엄마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엄마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들었습니다. 남편의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서로 문자는 주고받았지만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아는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근데 말투가 달랐습니다. 집에서 엄마한테 하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짧고 툭툭 던지는 게 아니라 부드러웠습니다. 이모티콘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남편한테 이모티콘을 받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놨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그리고 일어나서 아들 방문을 열었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문을 닫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채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같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같이 보다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빠 어릴 때 이야기였습니다. 아빠가 어릴 때 말야? TV를 너무 좋아해서 할머니가 TV를 치워버렸대. 아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엄마도 화면을 봤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며칠 뒤였습니다. 엄마한테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장을 봐야 하는데 나갈 수가 없다고. 목록을 적어 아빠한테 내밀면서
아들도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엄마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집 근처 카페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급한 일은 없었습니다. 시장 입구 포장마차 앞을 지나는데 어묵 냄새가 났습니다. 아빠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들도 멈췄습니다. 먹어볼래?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어묵 2개를 샀습니다. 하나를 아들 쪽에 내밀었습니다. 아들이 받았습니다. 둘이 나란히 서서 먹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국물이 뜨거웠습니다. 카페 창가에서 엄마는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 마시지 못한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빠와 아이는 시장을 돌다가 이번엔 통닭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번에도 둘 다 동시에 멈췄습니다. 아빠가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도 아빠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먹고 싶어? 응. 아빠가 한 마리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식탁에 통닭이 올라왔습니다. 엄마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빠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사봤어. 셋이 앉았습니다. 아빠가 통닭을 뜯다가 닭다리 하나를 아들 앞에 슬쩍 내밀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놓았습니다. 아들이 웃으며 통닭을 집었습니다. 엄마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이렇게 조금씩만이라도. 아빠가 늦게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아빠가 오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것처럼 아이가 현관 소리가 날 때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는 들어오자마자 씻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 쪽을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아들이 다시 고개를 숙이는 것도 봤습니다. 익숙한 듯, 아무렇지 않은 듯. 엄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아빠는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아빠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는 표정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어. 한 번만 봐줬으면 됐는데. 아빠가 말했습니다. 피곤해. 요즘 힘들다고. 엄마는 잠깐 멈췄습니다. 힘들어? 당신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은 숨 쉴 때라도 있잖아. 그럼 나는? 아빠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한 발 더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하고 있으면 숨이 쉬어지지?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빠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엄마가 막았습니다. 그냥 먼저 말했습니다. 나 없으면 저 애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빠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명도 부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의 무게가 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며칠이 걸렸습니다. 불편한 손으로 꾹꾹 눌러서 아빠 얼굴이었습니다.
잘 그린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닮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걸 아빠 방문 앞에 붙여놨습니다. 아빠는 지나쳤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들은 아침마다 그 앞을 지나가는 아빠를 봤습니다. 아빠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자전거를 꺼냈습니다. 아빠가 예전에 즐겨 타던 것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타보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전거를 세워줬습니다. 아들이 올라탔습니다. 불편한 손으로 핸들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뒤에서 잡아줬습니다.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조금, 또 조금. 그러다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긁히고 손바닥도 쓸렸습니다. 아들이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았습니다. 아들이 엄마 품 안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것처럼. 그러다 천천히 기댔습니다. 엄마는 아들을 꼭 안은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그냥 조용히 이 아이를 어쩌나. 말로 꺼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슴 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자전거가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퀴가 천천히 돌다가 멈췄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아빠는 몰랐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인 줄 알았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엄마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아들은 방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충전기를 찾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랍장 안에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집어들었습니다. 뭔가 싶어서 읽었습니다. 진단명이 보였습니다. 날짜가 보였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맞았습니다. 부엌에서 엄마가 찌개를 젓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것처럼, 아빠는 서류를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밥 먹어요. 아빠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움직였습니다. 손을 씻으러 가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자기 얼굴이 있었습니다. 나 없으면 저 애 어떻게 할 거야? 엄마가 했던 말이 그제야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빠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계속 병원 서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됐는지, 혼자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그러다 문득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아빠의 손이 멈췄습니다. 날짜를 봤습니다. 꽤 됐습니다. 근데 제출된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접혀서 거기 있었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생각해보면 별게 없었습니다. 밥 먹었냐는 문자, 오늘 피곤하다는 문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단한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화가 통하는 친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엄마는 그 시간 동안 혼자 이걸 들고 있었습니다. 병도 이 서류도 그리고 아들도 따로 정리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사이였습니다. 그게 더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빠가 아들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아들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문 앞에는 아들이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보였습니다. 이제야 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조용히 아들의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엄마는 그 장면들을 멀리서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아파트 정원에 자전거가 서 있었습니다. 아빠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을 불렀습니다. 타볼래? 아들이 잠깐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다가왔습니다. 아빠가 뒤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아빠였습니다. 아들이 페달을 밟았습니다. 자전거가 조금 앞으로 나갔습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빠 손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가. 아빠가 뒤에 있을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햇빛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봄날 오후였습니다. 아빠와 아들이 나란히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앞서 가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천천히 하지만 넘어지지 않고 아빠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나란히 달렸습니다. 엄마는 집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살짝 미소가 담겼습니다. 햇빛이 좋은 날이었습니다.